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중 대리전이라고 불리는 대만 선거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진 않을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시 지난주를 돌아본다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양대 시장입니다. 또 미국 증시를 살펴본다면 기술주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1월 효과가 지금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새해 들어자마자 청룡열차를 타버렸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들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6회, 올해 6회 정도까지 하는 기대감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1월 효과라는 건 사실 호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왜 1월 달에는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나 연말에는 잘 마감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넣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와서 좀 중소형 가치주로 이제 바꿔타는 모습들을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증시도 1998년도까지는 요게 좀 몇 거에 들어갔는데 1999년부터는 1월 효과가 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대형주가 어디로 갈 거냐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아까도 말씀드린 6회를 지금 생각하는 지경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많은 게 자, 금리 인하는 그거는 이제 상수가 됐고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금 서로 간의 어떤 기대감의 괴리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홀대를 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요, 이제 뒷전으로 가버렸어요. 어차피 작년 4월 달에 굉장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분기 가이던스에 지금 많은 초점들을 지금 뭉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 청년시장은 확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것인가 또 그걸 한 바퀴 돌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겹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 결국 금리 인하죠. 그래서 거기에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건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그 속도에 따라서는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강세 지금 나오신 거 정확히 집어주신데 헬스케어, 에너지, IT,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갈 준비를 돼 있고요. 또 미국은요 4월 달이 세금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례적으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부분들이 있고요. 약세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이 지금 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에서 금융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주 그리고 경기 소비재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크게 대세를 이루는 형편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속도 거기에 대해 아직 시장이 컨센서스를 안 이루어놨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 판단을 해서 5회, 6회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적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시장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1월 달 시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그해 아주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1999년, 2000년 이후에는 1월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요, 대표님. 그런 만큼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1월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만큼 좀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업종들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IT,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는데 자, 올해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선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공식화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거철에서 영향이 적게 받는 게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자동차, 방산,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은 뭐 선거가 있건 말건 돌아가는데요. 네. 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은행주 역시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은행주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뭐 비 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산은 좀 쓰실 준비를 해야 되고 1월 달이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만 선거인데 대만 선거가 있죠. 굉장히 네. 큰 변곡점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월 15일 날 아이오와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굉장히 큰 지지를 얻어서 온다면 그것도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좀 빠르게 대만 선거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큰 두 개의 주말에 변곡점 지나가는 부분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주 초반부터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올해가 또 선거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스타트를 끊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대만 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중 대리전이다라고 불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당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민진당이 연임하게 된다면 미중 관계가 또 좋지 못해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민진당은 이게 지금 여당이고요. 여기는 반중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민당은 야당이지만 친중이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민진당에서 지금 정권을 잡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시진핑 주석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보시면 이게 진짜로 미중 간의 어떤 대리전 성격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조국 통일은 필연적 역사적 필연이다. 꼭 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민진당이 이제 되면은 일단은 양안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양안이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그 뭐 화물이라든가 물류의 요충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지금 뭐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고 뭐 풍선 지금 위성이 돌아다니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이 승리 시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TSMC 무력화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 승리 시에 이제 삼성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근데 전체 큰 그림을 보면요. 사실 민진당이 승리를 뭐 하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삼성전자는 두 개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런 다 예.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당이 승리 시에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 삼성이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민진당이 이제 승리할 때는 이것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낙수 효과, 그러니까 TSMC가 크게 활약을 못할 때 또 우리가 삼성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물량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또 선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캐치프레이스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과 대만이 뭐 통일하느냐 이건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물 밑에서만 얘기가 되지 수면 위로 올라나서는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하지 않겠냐. 단 전체 반도체 공급망 사슬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TSMC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금들이 멈출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 TSMC라는 전체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반도체 회사의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공급망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뭐 선제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미중 반도체 전쟁에 지금 불씨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삼성전자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전술 전략가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들의 아주 심도 높은 시장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중국의 고위급이 방미를 한다라는 소식도 네, 전해져 그렇죠. 왔더라고요. 이미 관련된 논의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인데 일단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가 있더라도 네. 5월 달에 5월 20일 날이 취임식이에요. 그 사이에 만약에 민진당 그러니까 친미 반중의 지금 여당이 승리가 된다면 굉장히 지금 군사훈련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에 대한 발동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헤게모니를 지금 일본으로부터 빼앗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층층이 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TSMC라는 그런 거대한 기업의 위상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업황 개선에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많은 게 있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반도체 업계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기는 참 기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도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단어별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변화가 나타날 텐데 저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그걸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IRA 법안도 좀 우회적으로 이제 공장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지금 받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지금 양다리를 거치냐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미국이 또는 중국이 앞으로 내릴 수 있는 제재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몸을 가볍게 해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하느냐. 분명히 시나리오별로 지금 삼성전자는 다 갖고 있으리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큰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잘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미중의 수장대도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 대만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이건 서로 무조건 지금 자기가 지원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표 차이는요 3% 내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소위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TSMC다 말이죠. 우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외 투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가 자기네들도 분명히 지금 속셈이 있을 건데 여기가 사실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가 진짜 진검을 승부로 할 수 있는 승부처가 나오느냐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과감하고 또 작고 빠른 물고기로서의 어떤 솜씨를 보여주느냐 거기에 여러분 반도체 전체 업황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는 안 좋았지만 또 이번 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13일 또 미국의 공화당 코커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금 맞이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만 선거 외에도 올해에는 약 70개 나라에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권한 당에 따라서 산업별 변화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완전히 지금 표현이 되냐면요. 우리 이제 많은 증권사에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갈렸어요. 국내 증권사 예측도요.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6개고요. 네. 거꾸로 상고하저를 얘기하는 부분이 5개예요. 그러니까 완전 팽팽하게 지금 맡겨 있고요. 나이키형이니 N자니 이런 부분들도 지금 3곳이나 되고 있고요. 코스피 상단 하단을 보시면 1900에서 2950까지를 다 아우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 방향성을 정하시기가 어려운데 자 1월 달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1월 달은요 그 해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방향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달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이고 1월 달에 상승 모드를 장착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면 1년 내내 그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증시에서는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잠깐 선거에 영향이 없는 선거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지금 대형주가 방향성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네. 중소형 가치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길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올해 11월 15일까지 지금 계속 돼야 되는 미국 대선이죠.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전쟁 뿐만 아니라 이런 대선이라는 또 격한 싸움이 계속 우리의 장과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휘둘른다. 이거는 그냥 상수로 두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